한국 제품,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 갈수록 미미해져. 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계속 실패하는가? 또 하나의 한국 기업 버티지 못하고 중국에서 괴멸 수순 밟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까내리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마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력이 밀려 포기하듯 도망갔다는 식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제목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떠나도 중국 경제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거라며 기고만장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최근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막상 한국이 떠나버린 도시들에서 충격적인 근황들이 속속 포착되며 이제 와서 후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중국 내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기회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매출을 끌어올리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로 말미암아 그리고 중국의 저임금 생산기지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가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롯데는 2017년 중국 내에서 마트 분야를 철수했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2021년 중국 내 600개가 넘던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하는 등 손사래를 치고 나갔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기업이 떠나도 중국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공장 철수와 동시에 피해를 입고 중국을 떠난 반면 자기들은 굳이 한국 기업 없이도 잘 나갈 거라며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낸 건 물론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중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중국의 어떤 나비 효과로 돌아올지 말이죠. 가장 큰 타격은 뭐니 해도 2019년 삼성전자의 중국 후이저우 공장의 철수였는데요. 당시 삼성은 27년간 운행하던 중국 후이저우시의 마지막 남은 휴대폰 공장을 공식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후이저우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 기업이 떠나자 곧 엄청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마는데요. 12만 제곱미터 면적에 달하는 삼성 공장에 근무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30년 가까이 인근 가게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는데 공장이 폐쇄되면서 인근 가게의 60%가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에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삼성전자가 폐쇄되고 나서 가게 매출이 전보다 3분의 2 이상 감소됐다고 울상을 지으며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후이저우에는 한국인들이 여행과 출장을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이 있었으나 삼성 공장이 떠나가면서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2019년 이후 한국에서 출장과 여행 오는 이들이 99% 감소한 건 물론 인근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폐업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삼성 공장 철수의 영향은 후이저우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년 동안 후이저우 공장을 통해 광둥성과 인근 지역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한 중국 공장들만 100여 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들이 연쇄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후이저우에서 무려 100km 떨어진 둥관시의 기업들도 삼성 공장의 주문을 받지 못해 인원 감축과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에 처했죠. 부동산 시장도 삼성 공장 철수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당시 삼성의 후이저우 공장 철수로 인해 인근 주택 가격이 대략 2억 이상 떨어지며 현지 부동산 업체 관계자마저 아무도 이곳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가 활기를 띠던 데에서 폐허가 되는 데에 단 몇 달밖에 걸리지 않자 그제서야 중국인들은 한국의 존재감에 대해 체감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탈중국 러시가 비단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되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타 기업들도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탈중국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로 인한 연쇄작용은 지금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시사주간지의 텅 빈 상하이 금융중심지 거리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는데요. 원래 이곳은 중국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데 이곳에 인적이 거의 없는 건 무척 이례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중국 경제가 큰 공경에 빠진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중국 언론들은 즉각 반박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근황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터졌는데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선전 같은 도시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선전의 도심을 노숙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점령해버린 것이죠.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4대 일선 도시 중 한 곳인 선전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한때 중국 대표 스마트폰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중국 대표 전기차 비아디, 사용자 12억 명을 보유한 메신저 위챗을 만든 텐센트 등 굴지의 기업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며 엄청난 구직자들이 몰려들던 꿈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곳에 있던 많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들의 지옥으로 변모한 건데요. 이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도심 지하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쓰레기통을 뒤져 재활용품이나 폐지를 수집, 판매에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가 비단 선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한때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며 활기를 띠던 충칭 폭스콘 공장도 지금은 폐쇄 수순을 맞으며 폐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광저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국 최대의 의류 생산 및 유통 허브로 수천 개의 의류 공장이 전 세계로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광저우는 지금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는 모습이죠. 더 이상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의 메리트를 잃어버리며 많은 의류 공장이 부도를 맞은 데 더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도시를 떠나며 50% 이상의 광저우의 식당, 마트들까지 폐업하며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마지막까지 중국 내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한국 기업인 LG디스플레이까지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현지 기업에 약 2조 원에 매각하면서 중국인들은 이제 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중인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해당 소식을 전하는 중국 매체들의 기사 밑에 달린 댓글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자본의 힘인데 이제 중국은 끝났구나.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은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떠오른다. 지금 많은 중국 매체들이 LG의 중국 내 공장 철수를 마치 한국 기업의 실패로 묘사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분석이다. 생각해봐라. LG나 삼성 같은 공룡 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는 건 곧 우리 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이자 뼈아픈 실책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지금 중국인들마저 이런 댓글을 달며 자포자기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죠. 급기야 제대로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무비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발 중국에 방문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없어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함과 동시에 수많은 경제 침체 현상이 연쇄적 반응으로 이어지자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를 타개할 일환으로 한국인 관광객이라도 늘리기 위해 마지막 자구책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바람대로 무비자 정책이라는 마지막 발악으로 떠나간 한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거의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욕을 먹은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저지른 만행에서 시작됐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많으니 깊게 알아보고 행동해라. 이 중국인은 6.25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오던 한국 기업에게 6.25 한국전쟁엔 많은 중국 영웅들의 희생도 있었는데 왜 참전국 후원 목록엔 중국이 없냐며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이죠. 하지만 되려 당한 건 중국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 주장을 일삼는 중국인에게 팩트로 참교육을 선사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은 6.25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낳은 가슴 아픈 역사라며 중국을 영웅적 행위로 미화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확실하게 전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중국의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하여 중국인에게 사이다 일침을 날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참전용사 후원 기업 인프레시로 최근 한국 참전용사들의 참혹한 일상을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아온 곳입니다. 얼마 전 그런 인프레시의 진정성을 보다 잘 체감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다시피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커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이 노인은 92세 참전용사입니다. 정전 후 생활고로 인해 폐지와 고물을 모아 팔며 생계를 유지해온 노인은
집에 볼일을 볼 화장실조차 없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집에는 전쟁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참전 유공자임을 알리는 표창장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기업은 해당 참전용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즉각적으로 나섰고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하며 이 모든 상황을 현 세대에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알렸습니다. 이렇듯 국내 작은 규모의 인프렛이라는 기업이지만 참전용사를 향한 실행력만큼은 대기업 못지않음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였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난 바 있습니다. 작년 부산에 거주하는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8만 원 반찬거리를 훔쳐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인프레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식료품과 생활비 선불카드를 지원해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현지 병원을 빌려 의료 지원을 하고 필리핀, 태국까지도 직접 찾아가 후원을 이어오며 전례 없는 행보로 해외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후원에는 한국인들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프레시가 알리는 참전용사의 현 상황들에 충격을 받은 한국인들의 후원 창구 문의가 빗발쳤고 이에 아주 특별한 후원 굿즈가 출시되며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Things to Remember, 인프레시는 기억이란 주제 아래 참전용사의 헌신과 노고의 가사를 표하는 후드티를 출시했습니다. 일상 속 누구든 역사를 새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보이며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기업명이 아닌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직접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작은 개인의 마음이 모여 수십 년간 씻을 수 있는 것만을 바래온 참전용사에게 화장실 개선을,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이 불가했던 참전용사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을, 그리고 생활고로 고통받은 참전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국내외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죠. 저 역시 인프렛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며 이 뜻 깊은 행보에 동참하였는데요. 2024년 올해가 끝나가는 만큼 추운 겨울 참전용사님들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후원 굿즈는 고정 댓글에 상세히 남기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